학회용 동영상을 계속 올려주고 있는데 좀 보고 있다 안 모르겠다만 2015년 수능장이 없어? 가져가. 어제 소금 쪽에서 2014년 수능장 꽤 많은 문제를 풀었어요. 그거 꼭 보도록 하시고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2015년 수능특강에서 위주로 문제 한번 삼아봅시다. 좀 말하지만 전체 파트가 뭐 하나 딱 공부해가지고 답이 이쁘게 잘 나오는 그런 얘기는 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적도 좌표계에서 일반적인 별이라고 불러주는 항성이라고 불러주는 놈은 알파 적경입니다. 그리고 델타 적이라고 봅니다. 지구의 경선을 연장한 게 적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구의 위선을 연장한 게 적위가 되겠습니다. 별과 항성은 적경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얘네들은 고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별에 대해서 적경이 작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또는 적경이 동일하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한글로 적경을 다 쓰기가 귀찮아서 힘들어서 알파를 계속 쓰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까? 적경이 작다는 뜻은 먼저 남중한다는 뜻입니다. 남중하면 먼저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적경이 동일하다는 뜻은 당연히 동시에 남중한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했어요? 이때 시간권이 동일하다라는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남중하는 시간이 동일하다, 시간권이 동일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야. 알겠어요? 그렇다면 적위가 크다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네요. 적위가 크다. 우리는 이것을 남중고도. 남쪽에 있을 때 고도가 제일 높게 뜨거든요. 남중고도는 90 자, P는 위도를 뜻하는 뜻입니다. 90 위도 플러스 델타 적위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적위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남중고도가 높다는 됩니다. 남중고도가 높다가 90도가 넘어가 버린다는 뜻은 북쪽 하늘로 간다는 뜻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북쪽 하늘 근처에서 북극성 근처에서 계속 돌기도 하겠네요. 주극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남중고도가 높다는 뜻은 결국엔 지면이 떠있는 시간이 그만큼 길다 됩니다. 태양의 점유는 하진날 플러스 20분 정도입니다. 동짓날은 마이너스 20분 정도예요. 하진날, 여름날의 태양과 동짓날, 겨울날 태양 누가 더 오래 떠 있습니까? 당연히 하진날이죠. 이해됐어요? 적위가 크다, 그만큼 오래 떠 있다는 뜻이에요. 주의해야 될 것은 오래 관측할 수 있다는 뜻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태양과 함께 떠버리면 아무리 적위가 높고 나버리고 할 거 없이 못 보는 거죠. 알겠어요? 관측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면 위에 그냥 단순하게 떠 있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이해해서? 이해나? 자, 우리가 십자선을 하나 그릴게요. 태양을 그렸습니다. 춘분날, 0시에 춘분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구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달로 볼 때 이쪽에 있으면 0시 방향의 춘분날 태양을 받아놨습니다. 이쪽 달은 상현입니다. 이 상현달은 6시 방향에 있습니다. 플러스 23.5도 근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6시 방향이 하지점 방향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있으면 하현입니다. 이 하현달은 18시 방향 쪽에 있습니다. 마이너스 23.5도 지금 근처에 있습니다. 태양이 18시 방향에 있다. 하현달이 역시 18시 방향에 있다는 뜻이 되겠는데 마이너스 23.5도 근처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현달은 전경 6시 밖에서 밤 12시 지조라고 하는 것이 하현달은 밤 12시 떠서 새벽 6시에 남중해요라고 했는데 즉 다시 말하면 6시간 정도씩 관측 가능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는 상현달은 적위가 더 커요. 그 말은 얘는 더 오래 있다가
더 오래 떠 있습니다. 6시간보다 좀 더 오래. 우리는 6시간보다 좀 더 적게 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 알겠습니까? 모든 상황들이 다 그렇다고요?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태양이 왼쪽으로 12시경에 태양을 받았다면 상에 따른 오히려 이제 마이너스 23.5도가 되는 거죠. 18시간 됐습니까? 이해했어? 이해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여름인지 겨울인지 봄인지 가을인지 또는 뭐 5월 말인지 이런 것을 따져야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 그러면 저기 델타가 서로 같아요는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남중고도가 들어져요. 남중고도가 동일한 거예요. 남중고도가 동일하다? 얘는 같은 일주권을 가지는 거예요. 일주권이 동일하다 되겠습니다. 하진날이면 태양이 어디쪽 방에 있다? 6시 방에 태양이 있습니다. 하진날이면 6시 방에 있는 게 누굽니까? 하면 쌍둥이자입니다. 결국에 쌍둥이 자리하고 태양이 동일한 일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진날 되는 말입니다. 그럼 동시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시날은 태양이 18시 방에 쪽에 있잖아. 이해했어? 그럼 18시 방 쪽에 동시날 태양은 18시 방에 있는 게 궁수절인데요. 궁수자리하고 동일한 일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평좌표계와 적도좌표계를 같이 연결해서 그림을 많이 그리는데요. 매번 그리는 그림이 이 패턴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속 이 그림을 그렸을 겁니다. 뭐 합니까 하면 십자선 그리고 북동남서순이죠. 매번 이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평좌표계 북동남서 그려야 됩니다. 관측자 입장에서 폴라리스 북극성을 잡혀 있네요. 이게 그 지방의 위도예요. 수직하게 그리고 정도에서 정서로 이어지는 라인을 그립니다. 이게 뭡니까 하면 천구의 적도가 되겠고 태양은 추운 날에 이 천구의 적도 따라 움직입니다. 저기가 0이기 때문입니다. 즉 천구의 적도 따라 움직이는 이 라인, 희생 라인은 추운 때 움직입니다. X축 방위가 A, 방위가입니다. 90, 180, 270을 볼 때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만약 이 지방의 위도가 37도 N 된다면 추운 날 태양의 남중고도는 이게 직각 삼았으니까 이건 90 마이너스 위도만큼 90 마이너스 37만큼 53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매번 이 그림이에요. 그럼 하진날은 어떻습니까 하면 또는 6시 방에 있는 쌍두자는 어떻습니까 하면 또는 저기 23.5도를 가진 놈들은 어떻습니까 하면 북동에서 떠올라서 북서로 칩니다. 방위가 90보다 작은 데서 떠서 방위가 270보다 더 큰 쪽으로 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더 높습니까 하면 여기는 53에서 23.5도가 더 올라갑니다. 76.5도가 되겠네요. 그럼 동시날은 어떻습니까? 또는 18시 방에 있는 궁수절은 어떻습니까? 또는 그냥 마이너스 23.5도의 저기를 가진 천체는 어떻습니까? 하면 남동에서 떠올라서 남서로 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그럼 여기는 90 마이너스 다시 53 마이너스 23.5도가 되겠네요. 29.5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동지가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때 자꾸 색에 대해서 자꾸 강조하잖아. 내가 빨간 거 쓰면 그냥 하진날이에요. 파란 쓰면 동지날이고요. 빨간 거는 플러스적이고 파란 거는 마이너스적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식으로 세계대학 전공하면 한글로 하진날 따로 안 적어도 한글로 동지날 따로 안 적어도 또 마이너스 23.5도 따로 안 적어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남이 카페에 가봐야 복사 카페에 보면 시커멓지 똑같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공부해놓고 내가 적어놓은 거는 남들은 눈치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도 37도 N 우리나라 서울 인천 지방에서 했다면 이걸 가지고 좀 더 저위도로 간다든지 경우에 따라서 적도로 간다든지 경우에 따라서는 남방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좀 더 고위도로 가서 북극 지방까지 연장할 수 있죠. 예전에 동영상 이거 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까? 몇 도 그랬습니까? 위도
66.5도를 하나 그렸습니다. 위도 90도를 그렸습니다. 위도 23.5도를 그렸고요. 위도 0도 그렸고 위도 37도 S 남방구도 그렸습니다. 알겠어? 얘기 한 번씩 다 그렸던 거예요. 기억 안 나면 동사 복습 또 해라고요. 알겠어? 지금까지 한번 정리해봐. 제일 하나 주는 바람에 남는 게 없다 야. 2014년은 있냐? 저 가져왔어야 했는데 제가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쉬웠더니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게 책에 갖고 전화해야 돼요. 보니까 다 잃어버려 애들이. 6개월치를 왕창 뭉텅이를 던져준다? 그래도 안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정리하십시오. 요새 목이 좀 가는 것 같아요. 뭐 이게 누누이 말하지만 백만 천년 내용적으로 해갖고 별로 큰 의미 없어요. 문제 풀어봐야 돼요. 오늘 다른 데서 한번 더 소개해 봅시다. 다른 여러분이 뭐 중학교 2학년 때 이미 한 번씩 다 공부해 봤겠는데요. 태양을 놓게 했습니다. 지구를 놓죠. 자, 태양이 여름이니까 겨울이니까는 우리가 나중에 십자선 그리면서 태양이 6시 방향에 있는지 12시 방향에 있는지 이런 것들 따져야 될 겁니다. 이렇게 십자선 그리는 것은 가운데 센터는 지구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언제입니까? 라고 할 때 태양이 0시 방향에 있다는 것은 추운 날이죠. 이해되세요? 태양은 추운 날 0시 방향에 있습니다. 적격 알파가 0시고 적이 델타는 0도입니다. 아까 그랬던 요놈입니다. 태양은 하진날은 6월 말에 걸리는데요. 하진날 적격 알파는 6시 방향에 있고요. 적이 델타는 플러스 23.5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의 남중 고도는 춘추는 날보다 23.5도 더 높이 올라가는 거죠. 추운 날입니다. 추운 날은 9월 말에 걸리는데요. 그래서 얘는 적의 알파가 12시, 적경 알파 12시, 적의 델타는 0도입니다. 동짓날 12월 말에 걸리는데요. 적경 알파 18시, 적의 델타는 마이너스 23.5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별 항성은 적경 저기가 고정된다 했잖아요. 반면 태양은 적경 알파가 24시 증가됩니다. 1년 걸려서 말입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 달 지나면 2시, 매월당 2시의 적경점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처럼 이제 5월 말이 걸리면 여기에 있겠군요. 4시 방향이면 5월 말에 태양이 박혀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패턴을 익혀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아무것도 머릿속에서 맹맹맹맹
아무것도 안 나와요. 공부 못하고 있는 사람, 안 하고 있는 사람, 숙제 안 하고 있는 사람, 문제 안 풀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잠깐만 가만히 있어요.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있대요. 십자선 한 점도 안 그려요. 십자선 그래서 태양이 어디게부터 먼저 그려야 되고 십자선 그리면서 북동남서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해. 문제 안 풀고 있는 애들 보면 가만히 있어. 차 이거부터라도 그려놓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이걸 그려놓고 있어요. 지금 세계 교과서에서 계속 이 소리 하다 보니 지금 목대기가 갔는데 모르겠다 못한다 계속 그 실거리 하고 있어. 한 번도 십자선 하나 안 그려놓고 머릿속으로 하고 있어. 상동 애들하고 송도 애들은 뭐 핸드폰 들고 이 사진 툭 찍어. 과연 뭐든지 몰라. 그렇게 찍어놓는 치고 문제 푼다고 앉아서 십자선 그리는 놈들이 없어. 이따 먼저 이거부터 그려놓고 시작해야 돼. 자, 오늘 달을 한다 했습니다. 달은 역시 24시의 적경이 증가되는데 달은 지구 주위를 한번 공전하는데 1. 항성월과 1. 상망월형 두 가지 달의 공전 주기가 있어요. 1. 항성월 같은 별에 대해서 다시 한 바퀴 같은 별에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 1. 항성월 즉 적경이 예를 들어서 2시짜리 적경을 했던 별을 가지고 지나갔는데 또 다시 적경 2시짜리 별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그게 적경 24시 증가되는 데 걸린 시간 1 항성월 27.31 이게 1항성월마다 적경이 증가됩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에서는 태양과 달은 주전원을 안 그렸습니다. 얘는 주전원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역행할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행성은 대체로 순행하다가 적경이 증가하다가 가끔 적경이 감소하는 역행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는 이 순행과 역행을 설명하려고 주전원을 행성, 5개 행성에 대입을 했습니다. 물론 떠주시죠. 다만 그 당시에 관측된 자료를 집대성하게 프톨레마이오스의 전동설에 나중에 우주론 할 때 떠오른다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수특강은 워낙 넓은 범위를 한꺼번에 모아놨습니다. 스페이드 책은 그나마 좀 분해시켜놨죠. 그래서 근데 왜 수특강을 합니까 하면 스페이드 책도 좀 뒤쪽 얘기를 알아야 풀기가 쉬운 문제들도 좀 있고 그래요. 그래서 행성들은 순행과 역행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전을 대입을 했습니다. 반면 태양과 달은 적경이 계속적으로 증가만 합니다. 1년간 24시 증가되는 놈과 그리고 1항성월마다 증가되는 놈으로 태양과 달을 소개했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이런 말하지만 내가 뭐 지구과학이고 뭐 물리고 할 때 좁게 그리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멸치하게 그려요. 과학은 하나의 그래프 위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다뤄야 됩니다. 좁게 그리고 작게 그리면 그 안에 못 담아요. 자주 얘기했죠. 종이 앞에 생각봐요. 여러분한테 종이 넘쳐나게 많이 주잖아. 그러면 줄서는 늦는다 소리도 없고 늦어. 어? 볼펜 써. 제발 볼펜 쓰라고. 빨간 거 파란 거 볼펜 써. 왜 자꾸 연필 쓰려고 그래.
지우려고 노력하지 마요. 공부가 성적이잖아. 네. 색깔 좀 활용하라고. 펜 이거 하고 하나 이렇게 빼는 거다. 그렇게다. 달라. 뭐 틀리지 않아요? 태준이 배 아파서 동사예요. 무슨 상관? 야 무슨 약 받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해 갔다. 자, 일단 어느 날 했는데 태양 위치를 어디다 박아놓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달의 위치를 한번 표시해 봅시다. 달의 공룡 궤도는 네,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죠. 이때 관측하는 자는 누구야? 우리라고요. 언제 관측해? 야 졌어. 어디서 관측합니까? 하면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거잖아요. 그치? 우리나라에서 관측합니다. 태양에 대해서 완전 반대쪽에 있는 이 자리. 우리나라가 여기 있다면 몇 시입니까? 밤 12시죠. 밤 12시에 남쪽 방향은 이 방향이 남쪽 방향이 됩니다. 밤 12시에 동쪽 방향, 밤 12시 서쪽 방향. 이해됐습니까? 동사구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게야. 근데 동사구 방향을 잡겠다고 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그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발 우리나라 하나만 그리나라고. 몇 시에 맞춰서. 뭔 말인지 알아? 밤 12시라고 하면 우리나라 여기다가 그려놓고 동사구 방향 잡으시라고요. 해 뜰 때 새벽 6시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이쪽에 잡아놓고 동쪽 하늘에 태양이 뜨게 있으면 이때는 새벽 6시 될 거 아니야. 예? 해 질 때, 해가 진다고 해서 해가 어느 쪽에 있어야 돼? 서쪽에 있어야 되잖아.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서 서쪽 하늘에 태양이 있게 해놓으면 여기가 저녁 6시가 된다고요. 그럼 얼마든지 밤 9시든지 새벽 3시든지 맞출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안 하고 머릿속으로만 그리고 있어. 머릿속만 해놓으면 이게 이미지가 쉽게 떠오를까요? 몇 시에라고 했다면 이걸 먼저 그려야 되는 거야. 알겠어? 물론 시험지 중에 나중에 관측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밤 12시입니까? 새벽 3시입니까? 물 때가 있을 거야. 그럼 그게 맞춰서 일단 한번 그려놓고 보름달이 남중한데 보름달이면 이쪽에 있는 게 보름달 아니야. 보름달이 남중한데 뭐 남쪽 하늘에 있어야 된다며. 여기 있어야 남쪽 하늘에 있겠네. 이해됐어? 보름달이 서쪽으로 치고 있대. 그렇다면 동쪽에 태양 뜰 때 서쪽에 보름달이 있으니까 새벽 6시겠네. 이게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없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힘들어요. 그래야 돼요. 내가 상동이 성도고 애들 문제 풀라고 한번 던져놓고 한번 쓱 지나가면 문제 안 풀고 있는 애들은 가만히 있어. 문제 풀고 있는 애들은 일단 십자선부터 먼저 그리고 있어. 그게 족도 좌표계의 십자선이 됐던 지평 좌표계의 십자선이 됐던 그부터 그려놔야 돼요. 이 얘기를 니들한테 왜 하는 줄 알아? 좀 이따 시킬 거야. 뭐 하고 있는지 보게. 가만히 있는지 머릿속으로 한다고 있는지. 내년 진상 1학년이 똑같은 진도를 나갈지 안 나갈지 그건 몰라요. 올해 진상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보는 여기에요.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내가 과거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왜 이걸 먼저 해야 되냐고 그딴 속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언젠가 해야 되는 일이야. 그리고 어제입니다. 화요일날 화성과 금성이 가까이 있는 사진 보여줬잖아. 달발했잖아. 그리고 그 다음날 거기에 대해서 서울에서 찍어 사진들 하면서 설명 들어갔잖아. 어제 구름이 여기는 많이 꼈는지 모르겠는데 송도 쪽은 구름이 많이 껴갖고 달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어제는 달하고
화성이 최근접 지점이에요. 그런 메시지 보고 한번 하다 보면 아 저게 화성이거든 눈에 띄일 수 있다는 거잖아. 생각 없이 보는 게 아니라 아 힘들어. 다른 위치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 있네요. 에이씨 깨져. 단 이쪽에 있네요. 상이라고 봅니다. 음력 1,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여기 음력 7, 8이겠죠. 내일이면 아마 내일이면 상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음력 7, 8이겠죠. 여기를 상현까지 합니다. 이 상현까는 이쪽이 보이는 거고 이 뒤쪽은 안 보이잖아요. 오른쪽 반달로 보입니다. 여기 보름입니다. 음력 15일이죠. 여기는 하얀 달입니다. 음력 22, 23일께쯤 보입니다. 이거는 이 뒤쪽이 안 보입니다. 이거랑 이거 다른 위상이 똑같을까요? 그럴 리가요. 우리나라 전용역서시에는 이 하얀 달 볼래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 얘는 왼쪽 반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그 외에 초승달 오른쪽 눈썹달과 금달 왼쪽 눈썹달이 관계가 되는데요. 물론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본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가면 초승달이 이렇게 보이는 나라도 있고요. 이건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예요. 이해했어? 초승달이라고 이렇게 이게 초승달이라고 하는 나라도 있어요. 이거는 남반구예요. 근데 이걸 처음부터 외워야 하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놓고 나서 위도를 낮춰가다 보면 공부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우리나라 거부터 먼저 하고 남한국 건 먼저 신경 쓰지 말고요. 여기서 다른 위치 위상에 대해서 소개해봤습니다. 정리하십시오. 뭐 이쪽도 있긴 한데 이건 뭐 그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뭐 5월달 뭐 시험도 마쳤고 여러 가지 학교 행사도 있고 가정 행사들도 많아가지고 당신네들이 뭐 공부를 제대로 안 해요. 아마 스스로 느낄 거예요. 오늘 미크리도 제대로 안 되고 니들이 얼마나 공부해놨는지 점검할 방법이 없어요. 뭐가 모자란지 알아야 뭘 더 해주고 할 거 아니에요. 밤의 시간 때문에 한번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뭐 정부에 따른 그런 것들 고려하지 않고 소개하겠습니다. 밤의 시간대가 대략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지나서 새벽 6시 얘기하는데요. 음력 1일 뭐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 얘는 태양만 뜨고 있다고 태양만 함께 뜨고 태양만 함께 지다 보니까 제대로 관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음력 1월 1일 날 달 보러 가겠다고 하면 미친놈이죠. 알겠어요? 음력 3, 4일쯤 초수달이 뜹니다. 초수달은 언제 뜹니까 하네요. 초수달이 뜨겠다 이런 생각해봐. 뜬다는 개념은 어느 쪽 하나 있어야 돼? 동쪽 하나 있어야 돼요.
이래서 동쪽 하늘에 떠 있다. 새벽 3시면 동쪽 하늘에 초수달이 뜹니다. 다만 볼 수 있다고? 그건 아니죠. 남중은 오후 3시 정도면 남쪽입니다. 저녁 6시에 태양이 서쪽으로 질 때 남서쪽 하늘에 초수달이 보입니다. 이후에 밤 9시 정도면 집니다. 그래서 관측 시간 한 요 정도 되죠. 음력 7, 8일께 하얀 달입니다. 하얀 달은 낮 12시면 동쪽에 뜹니다. 역시 볼 수 없고요. 저녁 6시면 남중하고 밤 12시면 서쪽 하늘로 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시간은 이 정도 되겠죠. 보름달이에요. 얘는 저녁 6시에 뜨고 밤 12시면 남중하며 새벽 6시에 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밤의 시간 전부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달을 먼저 강조합니까? 여기다가 이제 행성 붙이면 되는 거라고요. 음력 22, 23일께 하얀 달입니다. 밤 12시에 뜨죠. 그리고 새벽 6시면 남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금음달은 새벽 한 3시 정도 되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해 뜨면서 안 보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지는 시간이 어때? 지는 시각이 늦어집니다. 남중 시각도 늦어집니다. 뜨는 시각 역시 늦어집니다.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달은 매일 50분 정도 늦게 뜨고 늦게 남중하고 늦게 집니다. 왜냐하면 달은 매일 13도가량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서에서 동으로 움직입니다. 지금 내가 왼팔로 움직였습니까? 오른팔로 움직였습니까? 내가 달을 움직인다 할 때 왼팔로 했습니까? 오른팔로 했습니까? 둘 다 했다고요? 왼팔로 했습니다. 왜 왼팔로 했습니까? 왜 왼팔로 했습니까? 적경이 커지는 방향이죠. 누차 말했잖아요. 내가 왼손으로 이렇게 할 때는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적경이 증가되는 방향을 소개하기 위해서요. 오른손으로 할 때는 시계 방향이에요. 이건 방각이 증가되는 방향이에요. 이게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계속했어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는데 귀로만 들으니까 그래. 눈으로 봐야 되는 게야. 이 양반이 도대체 앞에서 어느 손을 움직이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귀로만 들어. 귀로만 들리면 안 보여. 그러니까 십자선도 못 그리고 있는 거지. 지평좌표기 얘기할 때 어떤 수성대가 이거 그리는지 기억나? 뭐부터 하래요? 그래, 일단 먼저 십자선 그려요. 동그랗게 하나 그렸네. 북동, 남서, 즉 북점, 동점, 서점, 그리고 남점, 그리고 서점, 방향각 0도, 90도, 180도, 270도 그랬지. 물론 뭐 천장을 먼저 그릴 수도 있는데 뭐 천장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뭐부터 그리디요? 폴라리스, 천국의 불꽃을 박아놔. 그 지방의 위력을 맞춰서. 그 다음에 수직하게 하면서 정도에서 올라서 정도로 지나가. 이게 뭔데? 천국의 적도잖아. 이게 먼저 갖춰져 있어야 된다고. 이것부터 먼저 그리고 시작한다고. 그려서 별이 어디서 있는지 별을 적도좌표에 맞춰서 적은 사람도 있을 거고 지평좌표에 맞춰서 적은 사람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방위가 180도에 고도 H 45도를 가진대. 그럼 이 별의 적경 알파와 적이 델타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동짓날 새벽 3시에 봤다라는 글자를 쓰면서 방위가 180도에 고도 45도를 가진다면 이 별의 적경과 적이는 얼마냐? 변환이 가능해야 되는 거예요. 뭐 뜻인지 알겠어? 뭐부터 그려야 될까? 이거 십자선부터 그려야 돼요.
뭐부터 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하면 동짓날을 했잖아. 태양 몇 시에 박아놔야 돼? 18시에 태양을 박아놔야 돼. 일단 밤 12시를 먼저 적어놓았어요. 근데 밤 12시가 아니라 새벽 3시에 동쪽 하늘에 태양이 있으면 이게 새벽 6시잖아. 새벽 3시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될 거잖아. 여기가 새벽 3시잖아. 그렇게 해서 남쪽 하늘 일단 먼저 바라보았어요. 방향을 180도에 친절하죠. 왜? 방향을 180도로 찍어놓은 거예요. 이래서 방향 180도 찍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가 6시, 9시, 10, 20. 예, 이 적경 알파는 9시 방향에 있는 겁니다. 됐어요? 우리나라에서 관측했습니다. 남중에 있는 고도가 45도를 줬잖아. 우리나라에서 남중고도 45도 줬잖아. 남중고도 어떻게 쓰는데? 90 마이너스 위도 37도에 플러스 저 위에 있는데 이 남중고도가 45도를 적어요. 얼마 되겠어? 마이너스 8 하면은 되죠. 예, 저기는 마이너스 8도짜리예요. 그럼 반대로 해도 상관없죠. 동네 새벽 3시에 적경 9시짜리에 저기 될 때가 마이너스 8도짜리예요. 이거 어디서 보여? 얘기 나올 거 아니야. 똑같죠? 이해됐어? 새벽 3시에 있는데 9시에 있대. 오, 딱 남쪽 하늘에 있네. 아, 딱 남쪽 하늘에 있네. 남쪽 라인에 있네. 뭐 뜻이 알겠어? 이건 다이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게 라고요. 다시 봅시다. 하진날. 참고로 달이 움직이는 길을 100도라는데 황도랑 한 5도 차이 나요. 근데 그 차이를 없다라고 할게요. 알겠습니까? 하진날 밤 12시에 지는 되겠습니까? 하진날 밤 12시 지는 달을 봤어요. 하진날 밤 12시에 뜨는 어떤 별을 봤어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나? 이때 뜨는데 동점에서 딱 뜨는 별이 있어요. 이놈들의 적경과 저기는 얼마 될까요? 머릿속으로 맹맹 그리지 말고 십자선부터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하진날 태양이 6시 방향에 있어요. 밤 12시에 여기가 남이에요. 동이고요. 서예요. 지고 있대요. 동쪽에서 질까요? 서쪽에서 지겠죠. 여기에 있어요. 이래서 그럼 태양에 대해서 이 달은 상현이잖아요. 이 달은 상현달이에요. 적경 몇 시 방향 쪽에 있다고? 12시 방향 쪽에 있죠. 태양이 6시인데 그보다 6시가 많아야 될 거 아니야. 저기 12시라면 달과 태양이 같은 라인 따라 움직인다라고 가정하자 했잖아요. 동점에서 딱 맞췄을 건데요. 0시 방향이고 저기 0도잖아요. 이해됐어요?
남중하는데 남중 고도가 80도예요. 남중하는데 남중 고도가 80도예요. 적경할 바가 저기는요. 위도는 30도예요. 우리나라 매번 디폴트 값이에요. 남중에 있다면 몇 시방 쪽에 있는 게? 남중에서는 적경이 얼마야? 18시잖아. 딱 남중에 있을 때 그거가 남중 고도잖아. 남중에 있는데 고도가 얼마래? 80도래. 남중 고도가 80도래. 90 마이너스 위도 37하고 플러스 델타 저기를 했는데 이 숫자가 80의 숫자가 나와야 된대요. 얼마 하면 돼? 플러스 17 하면 돼요? 27이야? 이해돼서? 플러스 27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잖아. 맞아? 이해됐어? 자, 이제 북쪽 하늘 쪽으로 볼게요. 북쪽 하늘 쪽이에요. 추운 날 새벽 6시 밤 새벽 6시 낮 12시 저녁 6시 밤 12시 이후에 새벽 6시 이래 봤습니다. 됐습니까? 요리 움직이면 고도를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추운 날 요리 움직인대. 이랬어? 되겠니? 됐냐? 지면에 스치듯이 움직이는 이건 북쪽 안에 있는 별이에요. 되겠어? 뭐부터 그려야 될까? 그래, 직근적으로 그려야지. 북동남서 쓰는 거예요. 폴라리스 박았는데 이게 지면 따라 이렇게 간다 했잖아. 이해됐어요? 여기를 깔딱깔딱 움직이는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되겠나? 이 별은 폴라리스 플러스 저기가 플러스 90도 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지방의 위도가 37도 되고 있으니까 37도만큼 빠져요. 얼마 빠진다고? 저기가 90에서 37 빠져. 이게 중극성의 리미트 경계가 되는 거죠. 예, 플러스 53도예요. 이 별은 적경은 일단 나중에 하고 저기 델타는 플러스 53도짜리인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되겠나? 이제 또다시 십자선 하나 드릴게요. 태양이 추운 날이래. 추운 날이면 12시 방향의 태양을 잡아야 되겠지. 됐습니까? 지금 밤 12시에 최고 고도를 찍어줬어요. 밤 12시에 최고 고도를 찍었어요. 그 말 어디입니까? 여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요. 남중 라인이라 쓸게요. 남중 라인. 폴라리스, 북극성을 중심으로 천정 지나요. 천국의 적도도 지나고요. 남점 지나고 천국의 남가가 지나면 이게 남중 라인이에요. 여기 있다는 것은 남중 라인에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남중에 있다. 여기 있는 놈들이 모두 다 동일한 적경, 동일한 시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밤 12시에 남중한데 12시방에 태양을 박았는데 우리나라를 밤 12시를 잡았을 때 남중한데 이거는 적경할 바가 0시에 있는 놈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래? 그럼 반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놈 생각해볼까? 낮 12시에 남중한 놈이잖아. 낮 12시 최고고도를 찍는 놈이잖아. 추운 날이랬는데
12시에 태양이 있는데 낮 12시에 태양과 함께 최고점을 찍어요. 알겠어? 그럼 얘는 적용할 파가 12시고 저기 델타는 얼마야? 플러스 53도짜리라는 얘기죠. 말뜻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면 돼요. 새벽 6시에 최고고도를 지금 일어나. 새벽 6시에 폰 좀 그만 보고 씨. 새벽 6시에 최고고도 찍었잖아. 새벽 6시에 남중라인에 있었잖아. 이래서 태양이 동쪽 방향에 12시 태양을 보고 있을 때 낭충하는 것은 얘는 6시짜리겠네요. 이 빨간 놈은 적경 알파가 6시짜리라는 놈이죠. 저기는 플러스 53도 그대로 거죠. 정해요. 아니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하는 거냐 도대체. 그 메시지 안 보면 죽냐고.